그렇다면 이번에 워시도 임명이 되면 네. 나중에 가서는 또 워시를 비판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1, 2년 있으면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오. 아주 심하게, 아주 심하게. 아주 심하게 생겨야지만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네. 생겨야지만 된다. 원래 그 싸움 구경은 네. 보는 사람들은 강 건너서 봐야 이게 재밌는 네. 거지. 근데 강 건너지만 네. 금융시장에서 투자하는 분들은 불씨가 여기까지 날라옵니다. 그렇네요. 강을 건너서 내 돈이 불타고 태평양을 있어. 건너서. 이렇게 될 수 있는 할 거잖아요. 수 있는 거죠. 어. 내가 어느 쪽으로 투자했냐에 따라서 주식, 네. 비트코인, 금, 은 뭐 왔다 갔다. 지금부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한 8개월 정도가 네. 중간 선거까지 진다? 네. 그럼 트럼프는 사실상 끝입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요. 회복이 안 돼요. 맞습니다. 케빈 워시가 아무리 잘해도 이건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식 그러면 이렇게 파월 다음에 이제 케빈 워시잖아요. 네. 케빈 워시 키처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까요? 상황에 많이 음. 의존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원래 좀 가능성이 많이 보였던 케빈 해시보다 네. 지금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뭐 네 분을 가지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이제 케빈 하셋이 가장 물망에 오르다가 대통령의 언급에 따르면 뭐 케빈 하셋이 자기 옆에서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이제 그 리스트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보냈죠. 그래서 확률이 쭉 떨어졌죠. 그 시장에서. 네. 네. 물론 이제 직접 옆에 있으면서 그 재정 정책 이런 걸 도와주는 네, 그런 것도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시장에서 케빈 하셋이 되면 연준의 독립성이 좀 의심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 둘 중에 네. 케빈 월시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아.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케빈 워시 후보를 지명한 후에 네. 아까 뭐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뭐 금, 은 네. 엄청 떨어졌고요. 네. 심지어 비트코인도 네. 비트코인 탈중앙화 했다면서 네. 연준 의장 뭐 얘기 나오니까 왜 떨어지는 건 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어쨌거나 떨어졌단 말이죠.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 증시가. 네. 어떤 부분에서 시장이 이렇게 놀란 걸까요? 첫 번째는 이제 예상 외에, 그러니까 케빈 하셋으로 많이 준비를 하다가 새로운 정보가 오니까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다가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확 몰려가는 네. 그런 행동이 며칠 동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2011년까지 이사를 하면서 했던 발언들, 네. 그 발언을 만약에 AI에 넣고 매야 비둘기야 라고 물어보면 AI는 네, 매입니다라고 나올 것 같아요. 네.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정확한 그 이유로. 네. 예. 근데 AI가 그 당시에는 이러이러해서 매인데 지금은 이러이러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아, 30분 전에 얘기한 그런 것까지는 AI가 모를 것 같아요. 프롬프트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그거를. 네. 근데 프롬프트를 쓸 때 그냥 얘기하면 당연히 발언은 그렇죠. 더구나 그 당시에 언론을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당시 언론이 매파라고 나왔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100%. 네, 100%.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AI가 혹은 시장에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를 읽은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들이 하루 동안 고민하는 거죠. 아 근데 그때 경제 상황은 어땠지? 뭐에 대해서 반대해서 왜 매였을까?라는 걸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매가 지금은 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에서 매 비둘기를 판단할 그만큼의 정보가 그때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왔던 게 아니고 그래서 변동성이 어쨌든 와서 아직은 매 비둘기는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매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생각해주는 좋은 매형이었다. 네, 저는 나이가 있어서 아주 재밌게 웃는데 MZ들은 재밌어요. 아 그러세요? 재밌어요. 네. 네. 그럼 이렇게 매랑 비둘기를 나누는 기준의 네. 이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 이제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아요. 너무 맞습니다. 다양하고 네. 그런데 또 11월에 트럼프 중간 선거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이 인플레이션을 또 반드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인플레이션은 뭐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공화당일 테고요.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이 있고 뭐가 경제에 좋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정치적인 뭐 야심, 욕망 그런 거 다 빼고라도 네.
누구나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생각처럼 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그걸 그렇죠. 없애라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런 면에서는 약간 그게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좀 더보다 어려워지는 게 경제학자들이 흔히 이제 인플레가 중요하냐, 물가 수준이 중요하냐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가 중요하다고만 하면 어제까지, 네. 작년까지 올랐던 물가는 네. 그냥 올랐어. 어. 어쩔 수 없어. 올해만 안 오르면 돼. 올해만 조금 오르면 돼. 이런 거고요. 아. 근데 물가 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많이 올랐어. 네. 물가가 높아. 네. 그럼 올해는 다시 물가를 낮춰야지. 어. 오른 거를 잊어먹지 말고 네. 예,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는 경제학에서 논쟁이 많습니다. 아, 이렇게 실제로 연준도 이론만 왔다 갔다 들으니까 하고요. 사실 좀 헷갈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시면 네. 그 주유소에서 네. 예, 기름을 넣잖아요. 네. 네. 그럼 사람들이 얼마였지? 얼마야? 올랐네. 언제보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선거에서 물론 트럼프도 그 전략으로 바이든 그리고 해리스한테 이겼지만 네. 여러분은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떠십니까?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 이제 민주당은 당연히 중간 선거에서 여러분은 2년 전보다 어떠세요? 라고 하면 네.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실제로 올랐으니까. 올랐으니까. 물론 체감도 트럼프는 하니까. 그거는 바이든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제 사람들이 하고 트럼프 네가 지금 1년 반 했는데 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안 올랐어. 최근에 2%밖에 안 올랐어. 네. 이번 쿼터에는 2%밖에 안 올랐어. 올해는 2%밖에 안 올랐어. 그러니까 넌 잘한 거야. 네. 라고 할지 아. 올해는 2%밖에 안 올랐지만 네. 작년에는 3%가 올랐으니까 어. 평균 내면 2.5%야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아. 할지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아, 이게 또 고용률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고용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2%에 맞춰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이미 오른 물가, 아. 과거 인플레도 연준 네. 혹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투표장에 가서는 그렇게 찍는다고들 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근데 그게 섞이면 네. 과연 이제 6월 달부터 새로 누가 하나 더 들어와서 네. 그 FOMC를 할 때 네. 선거 때까지 과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는 뭐 정치적으로도 치열한 공방도 있을 테고 네. 뭐 저희처럼 호사가들이 보기에는 네. 너무 이렇게 들여다볼 그런 내용이 있고 일단 서로 반대를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원래 그 싸움 구경은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재밌죠. 강 건너서 봐야 이게 재밌는 예, 거지. 근데 강 건너지만 네. 금융시장에서 투자하는 분들은 불씨가 여기까지 날라옵니다. 그렇네요. 강을 건너서 내 돈이 태평양을 불타고 있어. 건너서. 이렇게 될 수 있는 할 거잖아요.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거기서 뭐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투자했냐에 따라서 그렇게 주식, 채권, 뭐 주식, 네. 비트코인, 금, 은 뭐 왔다 갔다 올 그 중반, 여름 후반부에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한 8개월 정도가 네.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진짜로 모든 나머지 힘을 2년이 잃고 네, 나머지 완전 2년이 뭐가 될지. 그러니까 완전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트럼프가 그걸 뭐라 그러죠? 레임덕. 레임덕. 맞습니다. 레임덕을 이미 겪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중간 선거까지 진다? 네. 그럼 트럼프는 사실상 끝입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요. 회복이 안 돼요. 맞습니다. 케빈 워시가 아무리 잘해도 이건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식 미주 넣은 것도 네.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요 케빈 워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네. 기준금리는 낮출 수 있는데 네. 양적 완화는 반대하고 연준 자산 축소는 또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게 단기 금리는 내리고 네. 장기 금리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투자자들한테는 네. 이게 저 사람을 우리가 좋아해야 돼?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단기 금리에 민감한 자산이 있고 장기 금리에 민감한 자산들이 있는데 네. 그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보통 같이 움직이니까 별로 이렇게 민감성을 볼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서로 다르게 움직이면 그 민감도가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장기로 봐야 되는 섹터들 있잖아요. 뭐 기술주라든지 네. 그런 기술주들은 이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조정이 왔어요. 네. 이게 그러면 지금이 매수의 기회라고 봐야 되나요? 저도 깊은 제가 한숨. 개별 주식은 잘 안 해서 예, 그건 참 어려운데 네. 예, 케빈 워시의 정책과는 예, 그렇게 관계가 많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랑 케빈 허시의 공통된 주장이 네. 결국엔 AI의 발전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금리도 낮추고 인플레도 없을 거야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예, 낮춰도 돼. 아, 인플레가 낮춰도 없으니까 돼. 낮춰도 돼. 아, 그럼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려서 그거를 줄이지는 않겠는데 제가 네. 상관이 크게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린 게 결국은 생산성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게 펀더멘털하게 네.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이후에 그걸 금리를 조금 높여서 그걸 약간 쿨다운 시키냐. 네. 아니면 금리를 낮춰서 높이지 않아서 네.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느냐. 펌프질을 하고. 아. 예, 그것도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음. 큰 방향은 네. 그 생산성 자체. 그러니까 지금 AI라는 게 뭐 하루하루 다르게 뉴스가 나오고 네. 뭐 나오면 푹 빠졌다가 뭐 나오면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현대자동차에서 뭐 한번 덤블링 했더니 확 올라가고. 그렇죠. 예. 가자. 저 그 로봇 참 좋아해요. 예, 아유 뭐 아주 네, 현대자동차는 아무튼 네. 네. 가자라고 해서 갔을 때 진짜 쭉 나갈지. 아, 네. 이것도 개별 기업을 아닐지. 좀 다 봐야겠네요. 다르겠죠. 네, 아. 그러니까요. 물론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네. 2000년, 2001년에 닷컴 버블을 생각해 보면 음. 예, 그 당시에 했던 것 중에서 아주 많은 거는 지금 뭐 이름도 없어진 아. 내가 물론 많죠. 네. 그렇지만 그때 살아남은 거 네. 그리고 그때 깔았던 네. 예, 그 파이버 옵틱스 케이블 네. 그런 거 덕분에 지금 이게 다 되는 것처럼 아. 지금 이것도 M7이 전부 다 10년 후에 탑 20이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네. 그중에 몇몇은 고생을 할 텐데 그렇지만 또 여러 개는 남아있을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계속해서 비전이 있는 기업들, 결국엔 내실 있는 기업들을 그렇죠. 잘 뭐 가려내야 된다. 그게 이런 개인이 말인 것 할 일이고 네. 개인이 자신의 경험 그게 이제 뭐 TV를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 자기가 뭐 사용할 수도 있죠. 요즘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AI 같은 것도. 사용해 보면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는 게 다 개인마다 생각이 있는데 그게 자기만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서 투자하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거든요. 네. 미국 연준에서 네.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 네. 사실 우리나라도 한은이 있잖아요. 네. 한은도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요거를 하는데 이 두 개가 맞물릴 때가 있고 네. 대부분은 맞물리지만 그렇죠. 이게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워시 이사가 네. 정말로 의장이 된다면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은의 금리와 미국 연준의 금리는 다시 맞물리게 될까요? 그러니까 연준이 바뀌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한 반 정도 따라간다고 사람들이 흔히 맞죠. 얘기를 합니다. 따라는 거 하는데 100%는 아니니까 네네. 그냥 편하게 네. 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향은 똑같을 겁니다. 음. 근데 그게 얼마나 맞을지는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 한국만의 상황이 있고 네. 더군다나 한국은행법 1조 2항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금융안정 일반 물론 가장 큰 건 부동산 그리고 환율이죠. 네. 예, 부동산 시장, 외환 시장의 안정이 1조 2항에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물가 안정보다는 아래지만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만의 예, 고려가 있고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뭐 상대적으로 땅이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감정은 그 미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또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맞죠. 예, 예. 미국은 이제 여유가 많으니까 땅에 네. 물론 거기도 집 좋아하고 아파트 좋아하고 좋은 거 좋아하고 넓은 집 좋아하고 다 부러워하는데 네. 그 정도가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부동산에다가 자신의 재산의 80% 이상을 막 넣지는 않잖아요. 사회가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잖아요. 네, 네. 사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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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좀 부동산 얘기도 해주셨고 네. 이제는 좀 달러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 네. 이번에 워시가 취임이 되면은 네. 달러는 좀 강세가 될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달러 강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매파와 약간은 강세로 가겠죠. 근데 네. 생각하는 것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는 것만큼 매파가 아니듯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세는 아닐 것 같아요. 아, 약간은 강세로 가겠지만 오. 방향을 굳이 얘기한다면 네.
그렇게 가겠지만 그렇지만 또 이제 그 선거와 네. 관련돼서 이제 돈이 풀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단기금리, 장기금리 얘기하셨듯이 과연 그 외화 움직임이 어디 더 민감한지 그건 또 아직 모르는 거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약간 뭐 약간은 강세 쪽이겠지만 네. 뭐 거기도 큰 그 자체 가지고 어떤 큰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옛날만큼의 그 달러 강세 막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 자체가 그렇게 그 워시의 임명 자체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 그냥 개인적으로 좀 네. 궁금한 건데 지금 뭐 사실 보이는 게 없어요. 뭘 해도 다 모르겠다. 이렇게 네. 다 그렇게 뭐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저의 돈을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아, 왜 갑자기 개인 상담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네. 그건 뭐 저도 뭐 잘 모르고. 아니 금값도 떨어지고 은값도 네. 떨어지고 네. 코인도 떨어지고 네, 뭐 네. 7만 선 밑으로 네. 떨어진다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저점 매수의 기회인지 뭔지 네. 뭐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지 아니 뭐 그게 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오른 건 있잖아요. 뭐죠? 돈, 화폐. 아, 돈. 네. 네, 상대적으로 오른 거죠. 아 그러면 뭐 달러 강세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금에 대해서 훨씬 강세가 된 거죠. 아, 금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네. 그렇죠. 그 금에 대해서 네. 달러가 그러니까 그 실물에 대해서 네. 화폐가 네. 강세가 된 셈이죠. 결과적으로 그걸 뒤집어서 보면 네. 그러면 달러를 사시면 되겠네요. 뭐 현금도 하나의 중요한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앵커님의 판단이면 그러면 그런 그 아주 유동성이 있는 꼭 현금이 아니라도 뭐 굉장히 빨리 바꿀 수 있는 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 뭐 그런 것도 하나에 넣어서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그래서 돈은 많이 못 벌었는데요.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상담이 좋은, 됐어요 지금? 네,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사실은 지금 의장 파월을 임명한 건 트럼프잖아요. 맞습니다. 8년 전에. 7년, 그죠? 네. 근데 결국엔 파월과 가장 많이 싸운 사람도 트럼프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때 옐렌을 4년이 마친 다음에 네. 보통 연임을 안 시켜주는 경우는 없는데 네. 예의상. 근데 트럼프가 그냥 과감하게 4년 있다가 그만두게 하고 파월을 임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막 파월 비판하는 기사만 네. 지난 여름부터 이번 겨울까지 네. 막 몇만 개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죠? 어디 뭐 나와서 네. 인터뷰 트럼프가 인터뷰할 때면은 파웰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막 인성까지 비판하면서 네. And despite a bad Fed chairman, a guy that has we call him too late. He's too late. Jerome too late, Powell. He's too late. 그렇다면 이번에 워시도 임명이 되면 네. 나중에 가서는 또 워시를 비판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1, 2년 있으면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오. 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워낙 뭐 트럼프는 개인적인 자기 성향이 있고 자기가 믿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뭘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네. 방향은 있거든요. 네. Is there anything that could stop you if you wanted to? Yeah, there's one thing: my own morality, my own mind. 그런데 그게 정치인으로서 좋은 방향이고 공화당원으로 좋은 방향일 수는 있어요. 저건 인정을 해요. 예. 그렇지만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 전체를 장기적으로 보고 운영하기에 좋은 철학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오든 네. 싸울 일이 생길 것 같고 생겨야지만 될 것 같다는 기분은 들어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네. 생겨야지만 된다. 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왜냐면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자기가 소신 있게 자기 밀고 나고 대통령이 뽑아줬으니까 국민이 네. 이렇게 사정하라고 자기가 뽑아준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걸 실현을 해야죠.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게 그게 그분의 소명이고 네. 그 뽑아준 50몇 %의 의견이고요. 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네. 그렇게 단기적으로 인플레를 일으켜서라도 경제를 부흥시키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아서 번스나 그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경제학자들이 한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서 선택받아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통화정책,
그 화폐에 대한 발권력만은 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진 않고 아. 조금 독립적으로 해라. 물론 대통령이 임명을 해, 누군가 임명을 해야 되니까. 네. 스스로 임명하면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누군가 네. 임명을 해야 되니까 누가 임명해요? 네. 네. 그거는 대통령이. 의회 아니면 대통령이죠. 네,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노미네이트하고 네. 의회 네. 상원에서 인준, 컨퍼메이션을 하라라고 어. 되어 있는 게 이제 미국 그 아.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인준된 사람들은 화폐의 가치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서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네. 발전할 수 있도록 해라. 단기적인 희생이 오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 권력을 나눠놓은 게 미국의 법이거든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참 다행이다. 네, 과거의 경험. 그 과거라는 게 예.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경제 위기의 경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처음 말씀하신 대로 70년대에 있었던 아서 번스의 경험도 어. 있는 거죠. 그게 아무리 좋은 인텐션이 있어도 대통령하고 너무 이렇게 네. 원팀이 되면 위험하죠. 원팀이 되면 네.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당연하죠. 사실 네. 뽑아준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고 뽑은 거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화폐 권력은 조금 그렇지 않고 길게 보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싸움이 네. 이제 그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네. 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아주 심하게 아주 심하게. 아주 심하게 할 거라고 저는 뭐 어떤 방향으로 흘지 모르겠지만 싸움이 생기냐 안 생기냐 하면 생긴다에다가 뭐 제 돈 100원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방금도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대통령과는 좀 더 분리돼서 좀 소신 있게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릴 네. 게 이 케빈 허씨가 된다면 네. 이제 정말 기대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폴 볼커 이후에 그린스펜이 18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버난케 8년, 옐렌 4년, 그리고 뭐 파월 8년인 게 확실하죠. 네. 그 다 합해 보면은 이제 한 20년 정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는 연준으로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연준, 뭐 나이도 뭐 비교도 안 되게 젊어졌을 뿐만 70년생이시니까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게 젊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길게 보면 그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고 코로나 위기를 겪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경제로 가면서 새로운 연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 그래도 물론 경제 상황이라는 운도 있지만 본인의 실력도 중요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뭐 조그만 그 경제 정책 이자율 오르고 내리는 거는 실수할 수도 있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네. 그때 뭘 잘못했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범근 선수로서는 네. 그렇지만 감독으로서 또 공과에 대해서 또 뭐 많은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맞습니다. 축구 팬이라면 알 수 있는 예. 그런 식으로 그런 많은 그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그 케빈 러시를 나중에 평가할 때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그러니까 차범근 그 선수 감독을 대한민국 축구 발전의 큰 틀에서 봐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케빈 러시도 그 연준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상황이 됐든 거기에 그 좋게 기억이 돼서 그 20년 동안 8년, 4년, 8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기가 시작했고 그분이 경제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독립성을 잘 해서 연준 내부 외부에서 또 이게 좋은 평가를 받고 한다면 또 한 번에 뭐 나이도 젊고 하시니까 또 한 번에 롱런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뭐 미국 경제에는 당연히 좋고 또 네. 그렇게 돼서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더군다나 다른 나라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너무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모두 뭐 잘 하기를 바라는 게 뭐
당연하겠죠. 네. 워시 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 기대가 커요. 맞습니다. 정말 이 네. 젊은 형 같은데 네. 우리 형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WARSH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옛날에 뭐 워시에서 왔다라고 네. 말도 있고 한데 좀 잘 깨끗하게.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제 또 대부분 옛날에 레이건, 리건 네. 네도 한번 논쟁이 있었거든요. 아 레이건이냐 리건이냐. 옛날에 맞아요. 옛날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불러야 되냐. 네네. 처음에 리거하다 레이건으로 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번안캐냐 번앵키냐 맞아요. 그것도 논란이 있었고. 그 월시도 처음에 있으면 워시냐 네. 그렇다고 또 월시냐. 왈시하면 이상하고 그렇죠. 월시 할지 네, 그것도 이제 아마 한국 기자단도 한 번 고민을- 정도는 언론에서 그렇죠. 예, 지금처럼 워시 그러면 네. 사람들이 가서 미스터 워시 그럼 이상하잖아요. 영어로 R이 있는데 그렇다고 리를 쓰면 L처럼 들릴 테고 또 그런 고민들을 아마 공식적으로는 아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네. 이름을 가지고 제가 약간 재밌네. 그 농담을 했는데 근데 사실 옐렌도 네. 옐렌이냐 엘렌이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Y 때문에 네. 네. 저희 케비너 씨에 대해서 이제 좀 바라는 점도 네. 짚어주셨고 네. 그리고 또 연준 의장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 나가야 되는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심지어 또 아나운서님은 중간에 개인 상담까지 받아요. 네, 너무 좋아요. 욕심까지 채웠잖아. 얼마나 풍부한 쇼입니까? 여러분 좋아요, 댓글 좀 많이 써주세요. 첫 번째 구독. 네. 첫 번째 에피소드 때 댓글이 적어서 내가 좀 속상했습니다. 댓글 좀 많이 써주시고요. 좋으면 좋았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많이. We just named a new Fed chairman today. You know that? He's a central casting. He's like Roger Penske, central casting. But he certainly wants to cut rates. I've been watching him for a long time. This is, in the whole country, I would say that this was the perfect candidate. This was not a surprise or anything. This was the man that's most qualified. Top student, best schools, everything was like perfect. The youngest person ever to serve on the Fed. Got the whole package. Looks don't mean anything, but he's got the look.